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제 오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 너무 오프닝 마음에 들고요. 네. 아니, 사실 연휴 전에 우리 이제 PD님하고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네. 되게 바쁘다고 도망간 이유가 저거 만드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연휴 끝나면 제가 더 맛있는 걸 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전에 4822, 02전에4822로 전화 주셔서 내 계좌 괜찮은 건지 그리고 내 포트 안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직접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연휴를 앞둔 시장 체크 포인트를 오늘의 주제로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2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고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여전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의 현주소를 좀 정확하게 한번 봐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연휴 이후의 시장을 미리 좀 예고하는 예고편의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시장의 흐름과 수급 상황이 결국 이제 연휴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는 연휴 기간에 뭐 이제 글로벌 뭐 어떤 주요 시장에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그대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는 분위기. 특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새롭게 간판이 걸리는 것이 이제 리오프닝, 컨택트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그 대형주의 어떤 급락을 딛고서 이제 시장이 그 어떤 강도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후련하지는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반등 쪽으로 지금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았던 모습과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최근 3일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3일의 흐름이 오늘도 그대로 지속되고 만약에 연휴 직전 날인 내일도 지속이 된다면 연휴 이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전체를 한번 보고요. 코스피는 최근 3일 동안 최근 3일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7,4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무려 1조 3,700억이니까 이제 현선물 모든 쪽에서 지금 다 상방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 역시도 최근 3일 동안에는 8,200억을 코스피를 매수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현선물을 다 사주고 기관마저도 코스피에 지금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약간 체감지수 부분에서의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체감지수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택트에서 무게추가 컨택트로 가니까 이제 언택트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지수가 안 좋으실 수 있는 거고 컨택트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체감지수가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기관의 매수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좀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 좀 매수 규모가 확대돼주면 더 좋은데 사실 그러니까 수급의 연속성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좀 금융 투자가 최근에 좀 이 중심에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좀 수급상의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전체에서는 확실히 수급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이제 어떤 쪽에서 어떠한 수급의 변화들이 이제 감지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업종을 하나씩 볼게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전기전자를 먼저 하나 볼게요. 자, 전기전자도 최근에 어쨌건 뭔가 야금야금 힘을 좀 내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좀 미약하나마 지금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이 최근 3일 동안 전기전자를 무려 7,400억을 샀어요. 자, 3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7,400억 샀죠? 전기전자 7,400억 샀죠. 그럼 나머지 이제 업종들은 어느 거 팔고 어느 거 사고 뭐 아랫돌 빼서 뭐 윗돌 개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동하는 어떤 순환매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 이제 기관도 1,700억을 곁들여 샀는데 사실 IT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인데 IT가 컨택트냐 언택트냐 사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뭐 같아요? IT는 뭘까? 언택트일까요? 컨택트일까요?
언택트요. 그냥 IT는 그냥 IT예요. 예. 네. 그러니까 IT에 자꾸 뭐 너 언택트 네. 할래, 컨택트 할래 좀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IT는 그냥 원래 IT다. 근데 이제 언택트 상황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또 시세를 내는 거고 또 컨택트 상황에서는 컨택트에 맞게끔 또 그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지. IT는 굳이 뭐 이걸 언택트, 컨택트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IT는 그냥 IT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를 볼게요. 근데 운수 장비는 확실히 컨택트죠, 이거는. 예, 운수 장비는 그쵸. 자동차 쪽. 자, 이쪽인데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이 이제 1,000억을 샀고 기관이 한 100억 정도 좀 곁들여줬는데 이제 외국인이 결국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시가총액 그 상위 업종들을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전기전자와 이제 운수 장비에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이제 애플카 이슈나 뭐 이제 뭐 반도체 그 수급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수급은 굉장히 건재하다.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보자면 철강 금속도 한번 볼게요. 자, 철강 금속은 뭐 최근에 포스코의 약진으로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이 600억을 샀고 기관이 이건 더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900억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운수창고. 운수창고도 최근에 이제 컨택트가 촉발이 되면서 이제 양봉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업종인데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이 400억을 샀고 기관은 1,200억을 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수급의 어떤 포인트나 힌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그냥 뭐 환율도 좀 떨어지고 뭐 테이퍼링도 조금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있고 하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이제 인덱스 플레이는 했는데 지금 이제 매수 규모가 조금씩 더 강해지면서 지금 업종 그 대표주, 뭐 시총 상위주 이쪽으로 좀 인덱스 플레이를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고요. 기관은 반면에 어떤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플레이보다는 이런 어떤 철강 금속이나 운수 창고처럼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을 집중해서 이쪽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그리고 수급 주체가 금융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인덱스 플레이를 하고 있고 기관 업종이나 종목 쪽에 좀 약간 이제 소규모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쪽이 지금 수급 상황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센 쪽은 뭐 외국인이 인덱스로 사주는데 기관이 이제 액티브하게 사주는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운수창고나 이제 화학 업종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솟구치는 종목들이 있고 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쪽에서 이제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기관이 이쪽에서 이제 액티브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업종,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뚜렷한 어떤 목적이 어느 업종에 이제 돼 있는지 요건 좀 봐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수급이 좀 엇갈리는 업종도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엇갈리는 업종이 일단 대표적으로 코스피 서비스업을 볼게요. 요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NC소프트 같은 최근에 사실 좀 굉장히 좀 고생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모여 있는 게임주 건데 좀 들어가 있고, 게임주도 그렇죠. 좀 들어가 네.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이 서비스 업종을 3일 동안 3,400억을 팔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쪽은 뭐 조금 아직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이제 제법이 되죠. 근데 이쪽이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언택트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7,400억, 전기전자 7,400억. 그럼 나머지 업종의 매수는 뭘 팔아서 산다라고 봤을 때 지금 서비스 업종이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액티브한 매도죠. 이쪽은 이제 전략적으로 파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운수 장비로 들어가거나 뭐 화학이나 철강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관이 700억 정도로 좀 받쳐주기는 하는데 좀 약하죠. 좀 역부족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이제 화학업종 한번 볼게요. 자, 화학업종은 최근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 3대장 거기 있죠. 전통적인 화학주 거기 있죠. 정유주 다 여기 있으니까 화학 업종만 가지고는 뭘 사실 참 딱히 어떻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종목별로 다 뜯어봐야 돼, 진짜. 맞아요. 예, 화학주가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화학주가. 그러니까 화학주는 최근 외국인이 3일 동안 700억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9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업종만 놓고 보면 이제 기관이 좀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화학업종 전체가 강한 게 아니라 뭐 그중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종목별로 뜯어보면 강한 애들, 뭐 이를테면 롯데정밀화학이나 뭐 SO일 같은 애들 이런 쪽. 그러니까 화학업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 된 지금 거예요. 각계 전투죠. 예, 각계의 이쪽 전투니까. 섹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화학업종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이 없으시면은 좀 빼는. 왜냐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쪽 화학업종에서 종목을 골라내거나 뭔가를 따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니까. 근데 너무 예. 핫하지 않나요? 요즘 이쪽에? 근데 그러니까 뭐 그쪽 수소 눈이 뭐 수소 모멘텀 붙고, 그죠 암모니아에서 암모니아. 뭐 수소 네. 뭐 분리했다 그러고 지금 사실 이제 LG화학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만 LG화학 요즘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가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막 소재주들이 막 움직이고 네.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쪽은 역시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 수급을 정리하자면 외국인은 역시 그냥 시총 상위주 중심 업종 그 대표주 중심의 인덱스 플레이를 여전히 하고 있고 기관은 그중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뭐 철강이나 운수창고 뭐 이 업종이나 아니면 이 화학주 내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플레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이 오늘도 이제 연출이 되고 내일도 이어진다면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연휴 이후에도 간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포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1412님 연락 주셨고요. 끝번호 2630님, 끝번호 4557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로 또 내 계좌와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우 차장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02-4822, 02-4822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도 얘기해 주셨고 LG화학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일 걱정거리가 카카오 그리고 또 LG화학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제가 이제 이 두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제 이슈로만 지나가고 사실 의견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제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성격상 이제 많이 오는 종목들을 좀 이제 제가 좀 경계하는 그런 어떤 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이제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얘기를 아예 안 드리거나 이랬었는데 그래도 퍼스트 클래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카카오나 LG화학을 또 들고 계신 분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죠. 상담도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좀 솔직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카카오나 LG화학이 현재 시점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사실 저의 어떤 전략과는 별로 상관은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포트를 점검을 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좀 느리지만 방향이 맞는 쪽으로 따라오시려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제가 좀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는 이게 요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연간 실적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기록적인 성장을 한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진 종목이고 기업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3배, 2배, 2배 막 이렇게 그냥 배 단위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연평균 지난 3년 동안 50% 이상 요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 시장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종목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후년도를 한번 볼게요. 물론 성장을 한다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성장 속도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연평균 50%씩 성장하던 카카오가 내년에는 매출 성장이 40% 이하로 좀 둔화되고요. 그리고 후년에는 20%대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요. 지금까지는 배 단위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현재로서는 30%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20%대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기록적인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한데 정말 자고 일어나면 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카카오가 지금까지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성장하는. 그런데 이 녀석이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얘가 커봐 얼마나 더 크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요런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속도가 이제 안 나오는 이게 모든 성장주의 숙명이에요. 이게 모든 그러니까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성장주가 갖고 있는 숙명이고 모든 사람의 숙명이잖아요. 키도 어릴 땐 쑥쑥 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카오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카카오가 규제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라 그냥 급락의 빌비로 그냥 규제가 그냥 걸렸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 유동성이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에서 사실 그 유동성이 플러스 알파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긴축의 어떤 그런 시대, 이제 뭐 금리 인상의 시대에서는요,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런 후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눈높이에서 조금만 못 미치더라도 사실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장하고 앞으로도 카카오는 성장할 종목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정말 특별했던 종목에서 이제는 조금은 평범한 종목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가 여기서 더 뭐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여기서 뭐 겁먹고 매도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왜냐면 수익이 나면 팔긴 좀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LG화학도 최근에 뭐 여전히 힘들고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주총이 있고 삼성 SDI는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네. 분할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배터리 매출이 네. 81%인데 분할을 하면 뭐가 남아요? LG화학도 사실은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LG화학도 그러면은 연간 실적주의 한번 볼게요. 솔직히 저는 카카오 LG화학 중에 LG화학이 조금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은 뭐냐면 자, 잘 성장했죠. 지금까지는 카카오랑 비슷했죠. 근데 내년도에 감익 전망이네요. 그죠? 그럼 내후년에는 올해 실적을 못 미치네요. 그죠? 일단 리콜 비용이라는 부분이 일단 산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여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등장해가지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해서는 사실 카카오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물려 계신 분이라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장 이슈가 다시 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LG화학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래도 성장을 지속을 하는데 LG화학은 지금 사실 여기저기 좀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현명한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네.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음악은 안 났지만 저희가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